안녕하십니까. 화성문화원에서 연구원직을 맡고 있는 김명수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화성시에서 지원하고 화성문화원에서 제작하는 2020 화성지역학 수업, 오늘은 5강입니다. 강의를 맡아주신 한양대학교에서 강의하시는 박수민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벌써 5주차. 예, 5일차죠. 5일차? 매일매일 업로드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제가 5일차. 유튜브를 보니까 네. 다음날 보고 싶은데 안 올라오면 좀 서운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바로바로 빨리빨리. 아, 알겠습니다. 저는 아직 사실은 이제 그 편집본을 이제 보지 못한 상황인데, 예. 이게 이제 12월 1일부터 매일매일 업로드가 된다고 하니까 아마 예. 제가 지금 이거를 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열심히 보고 있는 중일 거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네. 한번 이렇게 그 영상에서 비친 저를 보니까 네. 이 거울을 마주한 이 조선 선비처럼 그렇군요. 이 스스로를 좀 네. 돌아보고 네. 이게 자아 성찰을 좀 해야 되겠다. 네. 자아 성찰도 해야 되지만 네. 이 몸매 성찰도 좀 해야 되겠다. 성찰.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을 이렇게 좀 들여다 봤을 때 이제 예. 자기에 대한 성찰이 되잖아요. 예. 사실 저도 이제 뭐 이런 영상 방송을 이제 여러 번 해보긴 했지만은 좀 뭔가 민망하고 쑥스러워서 잘 안 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가끔 볼 때 내가 저런 모습이었어 하면서 비로소 자신을 자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이제 그러면서 뭔가 부족한 부분은 고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우리 이제 김명수 연구원님도 이번에 이제 자기의 영상을 보면서 뭔가 이제 나는 모르는 부족한 점을 지금 스스로 캐치를 한 것 같으니까 예. 아마도 그러면은 이제 또 다음 때는 조금 더 나아진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또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문화원도 이 수업을 통해서 더 네. 나아질 겁니다. 아마 이 온라인으로 하고 이 네. 영상으로 하게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이제 더욱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옥이라는 사람을 지금 여러분 앞에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화성시에서 지원을 하고 화성문화원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 단순히 이제 이옥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화성의 인물임을 넘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자랑할 만한 그런 어떤 고전 문학사에 굉장히 그 어떤 이제 좀 유명한 인물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이 있습니다. 예, 계속 말씀을 하시는 네, 이건 이제 제 부분이죠. 고전 문학자의 이제 촉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 이옥이라는 사람의 문학이 뭔가 남달라요. 그 이제 남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제 앞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드릴 건데 지금까지도 계속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이제 앞으로도 계속 더 이제 이옥이라는 사람을 더 알려드린다면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은 봉평이 예. 왜 유명한 거죠? 메밀꽃 필 무렵 그렇죠. 때문에. 메밀꽃 필 무렵 때문에 봉평이 유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남원이 왜 유명합니까? 춘향전 때문에. 그렇죠. 유명하죠. 그러니까 작품 한 편이 그 마을을 매겨 살려요. 이 문화 콘텐츠 시대에는. 그래서 그 뭐 어떤 인물 하나를 가지고 뭐 그 인물의 어떤 고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서로 막 싸움도 일어나고요. 우리 저 양평에는 이제 제 고향이 양평이라서 그저 소나기 마을이 있는데 맞아요. 그게 왜 거기에 세워졌냐면 그 수백억 들여서 문학관을 세웠던데 예. 그 이유가 소나기 안에 그 소녀가 양평 읍내로 이제 이렇게 이사 간다는 그 짤막한 하나를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양평 읍내로 이사 가면 이제 그렇죠. 그 동네에서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의아스럽기는 하지만 장소가 나오는 거의 유일한 게 이제 그 지명이 양평 읍내다 보니까 양평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각 지자체가 어떤 그런 이제 지역의 인물을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단순히 그런 이제 당위성 차원에서 저는 이옥을 얘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계속 꾸준하게 어떤 고전의 인물들을 보니까 예. 이옥은 뭔가 다르다. 좀 약간 촉이 왔어요. 그 다르다고 하는 게 뭐 가문이 좋거나 또는 뭐 어떤 뭐 신분이 높았던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문학에서는 오히려 가문이나 신분과는 하등 관련이 없고요. 우리가 뭐 다산이 유명한 이유는 18년간의 귀양살이 동안 500권의 책을 썼기 때문이고 연암은 그 50살까지 백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충무공 이순신은 그 조정에서 그냥 그렇게 쫓김을 당해가지고 그냥 스스로가 그냥 오히려 갑옷을 안 입었다는 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본다면은 오히려 이제 그 시대의 어떤 이런 어떤 이제 문화나 이런 거를 더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다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 시대는 알아주거든요. 예. 근데 그런 층위에서 보자면 이옥은 아직까지 정말 우리가 지금 무덤도 지금 잘 모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인물이지만 이 문학에 담겨 있는 그런 많은 내용이
충분히 우리가 자랑할 만한 그런 고전의 인물이 되겠고 그게 이제 화성에서 나고 자라고 그리고 이제 죽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옥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또 이 화성이 하면은 이옥이 떠오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서설이 좀 길었지만 한번 그럼 본격적으로 나아가 보기로 하고요. 예, 그러시죠. 오늘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거는 뭐냐면은 담배 얘기예요. 담배. 네, 혹시 저 담배 피우세요? 저는 담배는 안 피우고요. 어렸을 때부터 사실 몰래 이제 돈을 꼬불치면 저는 네. CD를 좀 많이 샀습니다. 아, CD를 줬군요. 예. 뭐 어쨌든간 이제 지금은 우리 시대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살짝 뭐라 해야 되나 좀 숨어서 피고 이제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점점 이 담배 피는 사람들이 이제 설 자리가 줄어들죠. 없어진다. 네, 그런 이런 얘기 얘기가 들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기호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이제 건강 문제와 결부가 되다 보니까 예. 이 현대인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담배 피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쪼그라들어야 된다거나 몰래 숨어 피는 그렇죠. 그런 이제 느낌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그렇지만은 이제 이 조선 이 후기 때 18세기 이거 완전히 담배가 지금의 그 커피 마시는 것 이상으로 완전히 열풍이 불어집니다. 흡연자들의 천국이었겠네요. 예, 흡연자의 천국.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담배를 통해서 어떤 그 또 그 시대의 문화라든가 풍습, 분위기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예. 이옥이라는 사람이 이 담배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진행을 해볼게요. 자, 오늘 뭐 이렇게 이제 함께 나눌 얘기는 그러면 이옥은 왜 연경을 썼나? 이 연경이 도대체 무슨 책이요? 그리고 연경에 나타난 그 담배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좀 우리가 어떤 고전 시대의 문화사도 같이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예. 자, 일단은 연경은 어떤 책인가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 경자가 예. 이제 이게 저기 그러니까 그 경전경인데 예. 그 책 이름 중에 혹시 뒤에 경자가 들어가는 거 지금 떠오르는 대로 탁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경자가 들어가는 거. 뭐 제가 먼저 하나 경자는- 해볼게요. 예. 성경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이니까 불경. 그렇죠. 불경도 네. 있고. 네. 저는 다들 그냥 묘법 연화경도 생각이 나고 부모 온중경도 생각이 나고 아, 네, 갑자기 그쪽이구나. 그러네요. 다 불경이 네, 네, 한 불경이 종류고 네, 불경이 종류죠. 시경, 네. 사서삼경 네, 그렇죠. 뭐 이런 말들도 다 있죠. 되게 좀 더 뭔가 고급 지식이나 네. 뭐 이 지구의 원리 같은 걸 다룬 철학적인 책들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 생각이 네, 드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좀 신성한 것. 아, 맞습니다. 경전인 거예요. 경자가 붙으면. 그러니까 사서상경처럼 경정, 성경, 불경, 또 이제 도교의 경전은 산해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산해경. 이렇게 뭔가 신성하고 엄숙하고 뭔가 떠받들어야 되는 책 뒤에 이제 경자를 붙이는 건데 예, 기껏 담배 얘기를 해놓고 거기다 경자를 붙였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패러디 같은 건가요? 패러디? 근데 패러디 정신이라기보다도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글자의 제목이라든가 예. 또는 어떤 그 책을 갖다가 어떻게 편집하느냐가 음. 그 시대의 지식의 체계와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의 이런 어떤 세계관과 지식이 예. 책의 목차나 또는 책의 제목에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리학적인 그런 세계관이 공고했던 16, 17세기에 담배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뒤에 경자를 붙였다. 이건 너무 불손한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진짜 병을 치겠네. 진짜 맞아. 경치겠어요. 그러니까 경전에 삼경에 붙여야 되는 그런 이제 우리가 이제 육경이라는 말도 쓰지만 그런 경전에 붙여야 되는 것에 어떻게 담배에게 감히 경을 붙여요. 그러면은 그럴 법하네요. 네, 여기에 경자를 붙인다고 하는 거는 18세기가 이미 이렇게 성리학적인 그런 이제 마인드나 세계관이 많이 혼동스럽구나. 뭔가가 무너지고 있구나. 어떻게 담배에게 경을 붙일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셔도 그렇게 틀리지 않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뭐길래 이 이옥이라는 사람은 담배에게 신성하게 경을 붙였을까? 뭘 담배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담배가 뭐길래? 이제 이런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자, 일단은 연경의 내용은 이제 이렇게 이제 PPT에 한번 보시면 뭐 어떤 담배를 경작하는 방법이라든가 담배가 어디서 전래되었는지 도대체 담배를 피우는 데 사용되는 각종 도구, 담배를 하면 뭐가 그렇게 멋진가, 이게 얼마나 쓸모가 있는가, 뭐 이런 각종 담배에 대한 그야말로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속학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책인 것 맞아요. 같습니다. 이게 이제 민속학적으로도 되게 가치가 있어 보이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담배를 보면서 무슨 담배가 민속학적으로 관심이 있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문화와 무슨 관련이 있길래? 그래서 오늘 한번 그 비교를 파헤쳐 볼 텐데 예, 예. 그 이전에 이제 제가 이 연경이라는 책은
저 탁월한 한문학자인 김영진 교수님이 발굴을 했어요. 예. 이제 따로 문집에 있는 게 아니라 따로 이제 도서관에서 발굴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명한 한문학자이신 안대회 교수님이 담배의 모든 것이라고 해가지고 영경을 번역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책의 도움을 이제 거의 이제 도움을 받아서 예. 여기에 나오는 인용문 번역문은 그 안대 선생님의 담배의 모든 것 여기서 이제 제가 빌려온 거니까 미리 예.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좀 대단하신 게 뒤에 보니까 담바고 문화사라는 이제 책도 쓰셨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민속학 책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문화사니까. 그 무슨 담배를 가지고 문화사책을 쓰시나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어떤 생활적인 거, 일상적인 거를 가지고 이제 딱 보니까 거기 어떤 그 시대의 문화와 풍습을 두루 살펴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아무나 이렇게 접근하기 어렵고 아무나 생각하기 어려운 건데 예. 그런 점에서 한번 특히 이제 담배를 싫어하든 좋아하든 한번 담배하고 문화사라는 책은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어떤 학문을 접근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좀 어떤 생각을 던져주기도 하고 담배에 대한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 조선 후기 문화사를 이해하는 데도 되게 이제 도움이 돼요. 지금도 이제 담배를 사람들이 피우고 있고 어떻게 네. 보면 담배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있잖아요. 저희도 담배를 안 피우지만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좀 더 접하기가 편하고 그 시대를 좀 이해하는데 더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뭐 이렇게 막 홍보를 하는 이유가 뭐 다른 특별한 이유는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 책에서 이제 인용문을 갖다가 내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 이제 담배의 모든 것 있죠. 이제 이런 책이 있는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내 순수한 지식으로 알려드리는 게 아니다. 이거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본격적으로 영경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우리 고전 시대의 문화까지도 한번 짚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자, 영경에 나타난 담배 문화의 특징 한번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네. 예, 농부들은 기장이나 삼을 재배하듯이 담배를 경작하기 때문에 파종하고 재배하는 방법이 골고루 잘 갖춰져 있다. 그리고 흡연자들은 술잔과 술동이를 가까이 하듯이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다듬고 만드는 방법이 갖가지로 구비되어 있다. 네. 심지어는 품종이 갈수록 많아져서 네. 명칭과 품질이 달라지고 각기 달라지고 네. 지식과 솜씨가 갈수록 발달하여 담배를 피우기 위한 도구가 골고루 갖춰지고 있다. 네. 요거 이제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저 카메라 배치를 좀 잘해서 앞에 있는 PPT가 잘 보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읽어보면은 농부들이 그냥 뭐 기장, 삼 재배하듯이 담배를 경작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그냥 누구나가 지금 담배를 경작한다는 거고요. 자, 이옥은 담배를 경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담배 농사. 이렇게 여쭤보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여쭤보시면 경작을 했기 때문에 네, 여쭤보시는 게 맞습니다. 역시 눈치가 빠릅니다. 네, 그래서 이옥도 담배를 이제 좋아했기 때문에 담배를 경작했고요. 흡연자들은 술을 갖다 가까이 하듯이 담배를 피운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누구나가 이제 담배를 가까이 했다는 거고요. 품종도 엄청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담배의 종류가 이제 되게 이제 많았다는 걸 말해주는데 이걸 보면 제가 이제 떠오르는 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조선 후기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담배를 피웠다는 거예요. 예. 그렇겠네요. 전기수 살인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제가 네. 그 대학원에 다닐 때 네. 수업 시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얘기인지 살짝 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진짜 알고 있는지는 시험을 해봐야 돼. 정기수라는 네. 사람이 네. 이제 소설을 읽어주는 사람입니다. 네, 네, 그때 맞아요. 당시에는 이제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그 정기수라는 사람이 당시에 임경업전이라는 네. 소설을 읽어주는데 그때 임경업전을 한번 찾아보시고 임경업전에서 이제 이 충신 임경업이 간신 김자점한테 이제 칼을 맞는 장면을 이렇게 정기수가 구현을 했는데 그거에 듣던 사람이 격분해서 그 사람을 그 정기수를 칼로 찔렀다.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소설이 지금 우리가 영화를 보는 것처럼 네. 뭐 그런 식의 효과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네. 어떤 선생님은 너무 이렇게 돈은 많이 받고 조금씩밖에 안 읽어줘서 화가 나갖고 화가 그런 게 나서 아니라 뭐 이런 얘기도 하셨던 성질이 것 나서 같아요. 왜 이렇게 감칠맛 나게 하는 거야? 예, 하면서 감질맛 나게 이렇게 네. 근데 하느냐. 진짜 되게 이게 정확하게 이제 잘 알고 이렇게 계세요.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 때 그 직업 이제 전기수 소설을 읽어주는 남자 그만큼 이 조선 후기가 어떤 소설의 시대였고요. 예. 그러니까 사대부들은 원래 소설을 폐간문학이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이제 폄훼하고 예. 쓰지도 않으려고 하고 창피하면서도 읽으면 재밌으니까 몰래 진짜 다 읽었어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알 수 있고요.
조선 후기 때 이제 소설의 장르가 많이 있잖아요. 뭐 애정 소설, 뭐 가문 소설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예. 어떤 종류가 제일 인기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얼핏 딱 생각할 때. 저는 이제 한국 사람들의 성향이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또 애정이 애정 소설, 그렇죠. 뭐 춘향전도 떠오르고, 그죠? 예, 그렇죠. 맞아요. 그렇기는 한데 오히려 이제 조선 후기 때는 영웅 소설이 되게 인기 있었대요. 지금 액션 영화가 인기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네요. 같네요. 어벤져스, 다 예, 영웅 아니에요? 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영웅 소설 가운데서는 임경업전이 그렇게 인기가 있었대요. 근데 이 정기수들이 이제 읽어주는 소설은 한문 소설일까요? 한글 소설일까요? 얼핏. 저는 한글 소설인 것 같아요. 네. 한문으로 읽으면 웃지 않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글 소설인 거예요. 지금 진짜 한글로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 읽어주고요. 어려워. 그렇죠. 이렇게 쫙 하면 한 번 더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네, 맞아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안 될 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게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냐면은 담배 가게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담배 가게에서 네. 그러면 그러니까 담배 가게가 엄청 넓었나 보네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넓다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되게 많았다. 아주 흔했어. 그러니까 조선 후기 때요. 담배 가게가 제일 흔했대요. 왜냐면 전 국민이 다 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에 뭐에 해당될 것 같아요? 전 국민이 다 기호식품으로 하기 때문에 있는 게 뭐가 있죠? 요새는 커피숍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커피숍이 그 조선 후기 때의 담배 가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커피숍에서 소설 구현해 주는 사람이 사람들 모아놓고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 구현을 해주는 이 정기수가 되게 이제 실감나게 임경업전을 하니까 그 아까 이제 그 김자겸이라 그랬죠? 네, 김자점. 미안해요. 김자점이 그 이제 임경업을 갖다가 이제 칼로 찌르는 장면에서 그 이 저 관객 중에 하나가 흥분을 해가지고 내가 김자겸이렸다 하면서 거기 옆에 있는 담배 써는 칼로다가 이제 그 정기수를 찔러 죽여서 이것이 조선왕조실록에도 기록이 돼 있고 이제 1790년에 이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요 얘기를 들려드린 이유가 그만큼 담배 가게가 되게 흔했다는 거. 그거는 제가 생각해보질 못했네요. 그죠. 네, 담배 저도 가게에서.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오. 자, 조금 더 이제 한번, 여기 이제 저 담배 써는 칼이 나오네요. 예. 저 옆에 있는 괴짝이 담배 넣어두는 괴짝. 각각의 역할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담배 만드는 것들이 분업화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거도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예. 네. 담배가 처음 들어온 때에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100명에 한둘이었고 가까운 옛날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열에 한둘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남자들은 모두 피우고 부녀자들 역시 모두 피우며 천한 사람들까지도 모두 피운다. 온 세상에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 귀한 사람들도 고질병이 많고 시름겨운 사람들도 고질병이 많으며 한가로운 사람들도 고질병이 많다. 담배에 고질병 든 사람이 너무도 많다고 할 것이다. 네,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저기 읽어보니까 온 세상에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남녀를 물어나고 부녀자들, 뭐 애 있는 엄마 다 필요 없어요. 다 피우고 어른뿐만 아니라 누구도 피운 거예요. 애들까지도 다 뻑뻑 다 핀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노소가 그냥 온천하가 그냥 오늘날에는 커피만 하더라도 애들은 뭐 이렇게 저거 해서 그렇죠. 뭐 카페인 때문에 못 마시게 하는데 이때는 그냥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다 담배를 피우고 그게 고질병이 됐다잖아요. 고질의 뜻은 굳어져 가지고 고칠 수 없게 된 병이에요. 그러니까 중독성이 있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담배가 그 중독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질병이 된 거예요. 담배 피우는 게. 예. 그만큼 열풍이 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또 밑에 보니까 연경에도 이제 부녀자들이 예. 그 대장부보다도 심하게 담배를 핀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일본, 우리나라, 그다음에 중국 다 공이 담배 열풍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18세기는 어떤 기호식품으로서의 어떤 그런 담배의 나라 뭐 이런 어떤 표현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어떤 담배 열풍이 불었는데 도대체 담배가 뭐길래 조금 더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보니까 개화기일 것 같은데 예. 다듬이질 하면서도 옆에 진짜 담배 긴 그거를 갖다 이렇게 딱 놓고서 지금 봐도 좀 젊고 어린 그쵸. 여성 같은데 그런데도 담배를 피우고 있네요.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네, 뭐 여성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법은 없으나 네, 그렇죠. 조선시대라고 생각하면 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네,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담배와 관련한 흥미로운 정보,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담배를 안 피는 분들에게는 한번 담배에 대한 지식과 어떤 그 조선 후기 문화사, 그다음에 담배를 좋아하는 분에게는 담배를 피우는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예, 옛날에는 중국에 담배가 없었다. 명나라 숭정 초엽에 여성국으로부터 민 지역으로 전래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쪽 국경을 벗어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처음에는 술을 데워 먹듯이 사용했다. 피우는 데는 겨울이 가장 좋았다. 네. 근데 밑에 것도 읽어보실래요? 담배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담배 한 근 값이 말 한 마리 값이 나갔다. 네. 그래서 이제 위에 얘기는 처음에 이제 담배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부터 들어왔냐면은 저 필리핀으로부터 오히려 들어왔다고 돼 있고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으로부터 들어왔고요. 그러나 이제 근데 기본적으로 담배는 필리핀이 원산지는 아닐 것 같아요. 혹시 알고 있는 상식이 있으신가요? 저는 미국에서 왔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죠. 북미에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다시 또 이제 유럽으로 가고 그것이 일본을 통해서 일본에서 다시 조선으로 오고 예. 우리 조선에서는 다시 또 중국으로 수출을 하고 아, 그렇나요? 네네네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조선에서 중국으로 간 네네. 문물이군요. 아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담배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밀수출 이거 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아, 그래요? 담배가 비싸니까 몰래 밀무역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를 갖다가 얻기 위해서 그런 이거 걸리면은 사형이에요 효수. 그러니까 담배를 파는 입장에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담배가 비싸니까 우리나라에서 청나라에 가가지고 그걸 판 거죠. 근데 이거 걸리면 효수형. 네. 그만큼 이게 이제 언금을 했던 건데 그게 이렇게 됐고요. 역시 담배는 밀수가 많구나. 아, 담배. 그렇죠. 밀수 하니까 또 제 어릴 때 별명 생각나네. 제 별명 이름 때문에 그렇겠네요. 밀수꾼 이렇게 별명도 하고 그랬어요. 네. 밀수. 네. 하여튼 좋은 거 아닙니다. 예. 자, 그 담배 한 급 값이 말 한 마리 값이래요. 담배 한 근.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하면 담배 한 보루가 소 한 마리 값. 이게 말이 되나요? 그 말이 거의 마약 수준인데요. 그렇죠. 지금 그렇구나. 그렇군요. 저도 코카인 같은 거. 마약 담배였나? 마약하니까 갑자기 딱 느낌은 오는데 예. 이제 너무 그만큼 비싸잖아요. 처음 들어오기 때문에 희귀하기 때문에 희소성. 제 지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그 가치는 희소성이 결정하는 거지 그 본래의 질이 좋다고 비싼 거는 아니에요. 만약에 다이아몬드가 돌멩이처럼 흔하다면은 그 다이아몬드는 돌멩이 값이 될 거고요. 돌멩이가 다이아몬드처럼 귀하다면은 그러면은 그 돌멩이가 다이아몬드 가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돌멩이도 운석은 얼마나 비싸요. 그냥 그렇죠. 돌멩이지만 그런 거예요. 모든 건 희소성. 그러니까 알미늄이나 나일론이 처음에 그랬다고. 아 그렇군요. 그럴 것 같아요. 비쌌는데 쭉쭉 그쵸? 싸져서. 맞아요. 모든 건 희소성. 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께서 저 바나나 하나를 정말 그 자식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를 사오셨어요. 아주 큰 맘 먹고. 왜냐면 그게 내 기억나는 게 600원이었어요. 하나에. 근데 그때 사과 하나가 50원. 지금은 바나나가 제일 싼 과일. 그렇죠. 완전 송이로다가 2, 3천 원이고. 맞아요. 저기 뭐야 그 사과는 하나가 그냥 3, 4천 원 하더만요. 예, 완전히 맞습니다. 역전됐죠. 그러니까 희소성인 거예요. 희소성.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싼 거 먹는 분들 너무 부러워하지 말아요. 그게 꼭 그렇게 그만큼 더 오래 살게 하고 가치가 좋아서 아닙니다. 예. 금방 또 가치가 바뀔 수가 그럼요. 있고. 그리고 소고기 소고기 그거 먹으면요 더 일찍 죽는데요.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고 돼지고기보다 닭 그게 더 영양가적으로는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진짜예요. 그래서 붉은 그 계열 고기가 몸에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싼 것이 더 오히려 몸에 좋아요. 야채나 채소들이요, 진짜 몸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제가 이제 이거는 뭐 제 어떤 그런 뭐 합리화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이렇게 비싸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굳이 그럴 거 없다. 다 그냥 좀 드물기 때문일 뿐이다. 오히려 일상적인 것에서 진짜 더 보석 같은 것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자,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담배는 명칭을 연이라고 한다. 조선에서는 남초라고도 부른다. 또 연다라고 부르기도 한다. 시골에서는 단파고라고 부르는데 단파고라고 쓰기도 한다. 네. 이거는 예, 여기서 이제 지식적인 거 좀 알아두면 좋은데 왜 남초라고 하면 남영남이거든요. 예. 남쪽에서부터 온 풀인데 우리나라로부터 남쪽은 어느 나라겠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본이겠네요. 그렇죠. 네,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 들어와서 남초라고 하고요. 예컨대 이제 그 어떤 어휘 같은 경우에 뭐 서양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글자가 있으면 다 서양으로부터 들어온 거예요. 뭐겠어요? 양자가 붙은 거예요. 맞아요. 서양, 양복, 양잠점, 양식, 그 다음에 양송이, 그러면 이제 서양으로부터 온 송이, 예. 양파, 서양으로부터 온 파예요. 그리고 그렇군요. 양말 하면은 양말도 서양으로부터 들어온 버선, 그 말이 버선말, 그러니까 서양 버선이라는 뜻이에요. 그것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그죠?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면 뭐였을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호떡이 그렇게 중국에서 와서 호떡이라고. 맞아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우리가 있거든요. 청나라를 오랑캐 호자를 써서 호국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예. 지금 호떡, 호두,
호주머니도요. 예.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중국식 주머니라서 호주머니. 이것도 많이 사람들이 몰랐을 것 그죠? 같아요. 호주머니는 원래 그냥 호주머니인 줄 알았네요. 아니죠. 그러니까 주머니인데 중국으로부터 들어서 호주머니. 또는 이제 저 중국은 당나라가 문화의 중심이다 보니까 당자 들어가는 거. 그런 뭐가 거 되게 있을까? 많네요. 당자 들어가면 지금 떠올려 보세요. 당나라군데. 당나라야. 당나라니까 그렇고 당나귀, 당나귀. 당면, 당면 지금 많이 먹는. 근. 당근이 그쪽 당나라 중국에부터 당자인가요? 들어온 무. 그렇군요. 뭐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당과 호면은 중국. 예. 그다음에 양이 들어가면 서양으로부터. 양사는 뭔지 아세요? 저 열알기 서양의 우산인가요? 저도 근데 그런 줄 알았는데 물론 이제 제 양사는 제 호예요. 왜 그런지 궁금하신 분은 제 책 열알기 첫걸음 머리말을 읽어보시면 아는데 예, 유튜브에서 책으로 그렇군요. 넘어가십시다. 네, 뭐 여기서 이제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근데 양사는 변양자를 써요. 볕을 가려주는 그렇네요. 우산. 예, 이제 그런 뜻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연다라고 부르기도 한다 했는데 저 다가 무슨 다자죠? 차 할 때 다짜입니다. 네, 그게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중국이나 우리 조선은 차를 그냥 일상에서 늘 마셨는데 예. 담배도 차처럼 일상에서 그렇게 주고받기도 하고 피웠기 때문에 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차 대신에 담배를 대접하기도 한 거예요. 요새도 이렇게 특히 군대에서 그런 게 많았는데 뭐 좀 얘기 좀 하자 할 때 담배 한 대 피우러 가자 하고 뭐 중요한 얘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런 그때 것들이 좀 주잖아요. 있었죠. 맞아요. 뭐 이동무 같은 경우는 담배를 싫어했지만은 늘 담배를 준비해뒀다가 권하기도 했대요. 그만큼 이제 차 대신에 주기도 해서 연다. 그다음에 이제 담파고는 저거입니다. 그러니까 가차 문자라 해가지고 예. 그저 이제 중국식 표기를 중국어를 우리 한국 그저 한자로다가 바꾸는 거. 예를 들어 커피 같은 경우에는 한자로 하면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커피 안 들어보셨죠? 그건 가베. 그래서 갑이라는 영화도 있어요. 갑이. 그 들어본 그런 거 같습니다. 있죠. 뭐 코카콜라는 가구가락 뭐 이렇게 해요. 네. 중국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말 한자가 된가. 중국에서 한자를 가구가락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이게 중국어를 좀 잘하면 좋은데 너무 초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예. 그거 찾아보세요. 네. 그리고 이제 담바고에서 담은 담증을 갖다가 없애준다 해서 담바고라고도 쓰기도 한대요.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은 건강에 안 좋다고 그러는데 염증을 그렇죠. 없앤다고 네. 생각했구나. 그 당시에는 오히려 담배가 몸 안에 나쁜 독소를 내뿜어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어떤 뭐 가래를 없애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반대. 네. 호흡기 기관에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반대네요. 정반대죠. 호흡기에 제일 안 좋아서 네.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담배를 굉장히 신령한 풀이라 생각해서 남영초라고도 불렀답니다. 남영초. 네, 신령할 영자를 써서 예. 그만큼 신성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만큼 또 비쌌던 거예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또 계속 이제 보실 텐데요. 또 담배와 관련한 흥미로운 그런 어떤 정보 가운데 되게 재밌는 게 담배 피우는 게 꼴보기 싫을 때라는 그런 그 글이 있어요. 예절이 되게 중요했나 보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맞아요. 예절이 당연히 요새도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도 많이 그런데 그렇잖아요. 자, 요걸 한번 좀 읽어보세요. 어린아이가 한 길이나 되는 긴 담뱃대를 입에 문 채 서서 피운다. 네. 또 가끔씩 이빨 사이로 침을 뱉는다. 가증스러운 놈. 네, 저거는 옛날부터 있었네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린이가 예. 담뱃대를 문채 피우면은 그거를 갖다 해서 막 침을 찍찍 뱉어요. 그러니까 가증스러운 놈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근데 역설적으로 저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많이. 지금은 애가 담배 피우는 거 보셨어요? 그렇죠. 몰래 숨어 피우죠. 저 어린아이가 청소년들은 좀 피는 애들이 많구나. 그렇죠. 이제 중학교 때 우리 선생님도 근데 저기서의 한 명도 안 피울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저기서의 어린애는 그 당시 나이로 보면은 7, 8살일 확률이 그럼 높아요. 너무 어리다. 너무 어리죠. 왜냐면 옛날에는 15살에 결혼을 했으니까 그렇네. 예, 저기서 어린아이 개념은 7, 8살 애들도 너무하다. 뻑뻑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지금 상식으로는 굉장히 막 말세다 막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네요. 네. 시간을 빨리 얘기해서 세 번째 거 읽어보실까요? 예, 젊은 계집종이 부뚜막에 걸쳐 앉아 안개를 토해내듯 담배를 피워댄다. 네. 후대게 야단 맞아야 한다. 이거 젊은 이제 계집종이 부뚜막에 앉아서 안개를 토하듯 그래서 이건 이제 야단 맞아야 된다고 하는데, 네, 하여튼 저 때는 저 대학 초기 때만 해도 제가 01학번이거든요. 그때도 이제 담배를 막 어디서 담배를 피우냐고 막 할아버지가 그렇죠. 젊은 누나들 뺨을 막 때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가끔씩. 맞습니다.
그런 시선이 있었는데 예. 또 뭐 여자가 피우면 안 된다는 그런 시선이 좀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뭐 젊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은 이제 없지만은 예, 이제는 어쨌든간 저기 이제 저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 저런 것들은 이제 야단 맞아야 된다 생각하고 여기 보니까 이제 김홍도에도 보니까 전부 다 그냥 담배를 피고 있네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뭐 저 예. 정도는 이제 그냥 완전히 너무 흔했네요. 너무 흔했어. 예. 그리고 여기서는 한번 그 다음 거는 한번 이것도 뭐죠? 이거는 가만 있어봐. 이게 저거예요. 저 지금 여인네가 저 옆에 보니까 담뱃대를 가지고 있군요. 예. 연꽃이 피어 있는 마당에서 지금 담뱃대를 가지고 있는데 저게 지금 생황이라는 악기일 걸로 짐작이 되고요. 생황이요. 예. 저 여인네가 좀 기생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그죠? 예, 기생일 겁니다. 기생 아마. 거죠. 이 기생이 담배를 피우는 건 뭐냐면은 유혹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요? 왜냐면은 보세요. 이제 담배를 하면서 기생이 저 한번 담배 한 개 주실래요? 자, 그럼 이제 뭐가 되는? 말을 거는 게 되죠? 숫자를 거는 게 되죠? 그러면서 말을 거는 거예요. 처음에 말 붙이기가 힘드니까. 네, 그래서 담배불 좀 뭐 붙여달라. 저 기생이 담배를 피우는 건 유혹을 의미해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만큼 어쨌든간 이 담배라는 게 또 어떤 그 성적인 메타포까지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의 풍경입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젊은 계집종 어쨌든 여성이 나오길래 저거 사진을 좀 넣었었는데. 그렇군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한번 두 번째 거 읽어볼까요? 예, 대갓집 종놈이 짧지 않은 담뱃대를 가로물고 그 비싼 서초를 마음껏 태운다. 네. 그 앞을 손님이 지나가도 잠시도 피우기를 멈추지 않는다. 네. 몽둥이로 내리칠 놈. 네. 이거 뭐 이렇게 통역적이네요. 이옥 선생님 남자한테. 그러니까 때리겠다는 말이 하인이 비싼 이제 그 평안도 그 담배인 서초를 갖다가 막 태우는 거예요. 서초는 평안도 담배군요. 네네. 서자가 들어가니까 평안도 담배일 거고요. 대갓집 종놈이니까 지는 그래도 하인은 하인이지만 대갓집이니까 지 또 그 딸렸다고 비싼 지금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대기업 직원. 네. 그래가지고 몽둥이로 내리치려면 그랬는데 예. 하인들도 어쨌든간 전부 다 그냥 뻑뻑 담배를 이제 피워대는 그 시대의 어떤 풍경을 이렇게 이제 말해주는 거니까 예. 야 정말 뭐 좀 속어로 개나 소나 다 담배를 피웠구나. 예, 뭐 이런 어떤 이제 그렇네요. 느낌이 이제 이렇게 이제 들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길 떠나기 전에 뭔가 또 이제 담뱃대를 딱 이렇게 받치는 걸 보니까 사실은 저런 선비들은 원래는 이제 담뱃대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좀 경망스럽기 때문에. 그렇구나. 근데 이제 저 쉬는 시간에 조금 또 담배를 좀 피기 위해서 이렇게 또 이제 그래서 저랬군요. 주인이 필 거를 같은 거를 잠깐 자기가 뺏어서 이렇게 몰래 이렇게 그 발레 파킹하는 사람들이 막 차 몰고 나가서 자기 차인 것처럼 하듯이 그런 건가 싶기도 하네요. 그건 아니고 이제 주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 피십시오 하면서 이제 저 아마 아니요, 저 아까 그 대갓집 뭐 몽둥이로 때리겠다는 마음을 가진 게 아마 주인이 필 거를 지가 몰래 이렇게 주인 잠깐 맡긴 걸 지가 피는 그런 거 것 아닌가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꼴실 있게 또 지도 그냥 대갓집 종이라고 비싼 걸 펴? 뭐 그러니까 그럴 수도 그런 있겠네요. 느낌도 있고요. 네, 어쨌든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부 이제 담배 열풍이 진짜 많이 있고요. 예. 이제 담배의 쓰임새, 옛 사람들이 담배를 이렇게 생각을 했나 본데 여기 보니까 이제 마늘 냄새를 없애는데 좋고, 예. 또 저 가래가 끓고 침이 텁텁할 때 피우면 가신대요. 아니 담배를 피우면 가래가 생기는 거 생기는 건데 이때는 오히려 없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뭔가 좀 흙먼지가 더 많아서 네. 그랬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는 딱 느낌이 오네요. 예. 한번 읽어보시나요? 예, 식구를 생각하느라고 수염을 비비꼬고 붓을 물어 뜯는다. 네. 이 볼펜을 물어 뜯듯이 붓을 물어 뜯네요. 그때 특별히 한 대 피우면 피어오르는 연기를 따라 시가 절로 나온다. 네, 이건 이제 문학하는 사람들, 글 쓰는, 시 쓰고 이제 글 쓰는 사람들이 담배 좀 많이 피시거든요. 맞아요. 딱 그 저희 느낌이네요. 선생님들도 담배를 그죠? 엄청 피셔요. 네, 그래서 이제 담배를 피면은 이렇게 딱 시상이 떠오르나 봐요.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의 또 운치 있는 모습도 이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에도 이제 담배를 독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암 박지원 여기 있는 열알기 또 이제 성호 이익 또 이덕무 이런 사람들은 그 담배가 독초다 하면서 담배를 좀 좋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담배를 그렇게 즐겨 피는 사람들이 있고 또 독초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보니까 약간 좀 이성적인 사람들이 담배를 좀 독초라고 생각하네요. 맞아요. 약간 그런 그죠? 분들이 그런 느낌이 있죠. 감성을 좀
감성적인 것보다 이제 네. 이성적인 걸 챙겨야 된다. 네, 뭐 네. 진짜 실익을 챙겨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신 분들이네요. 다. 네. 사실 이덕무는 좀 감성에 가까운 사람이긴 한데 그런가요? 워낙 좀 반듯한 사람이에요. 이덕무가 네. 반듯한 그런 어떤 선비형이다 보니까 담배를 좀 안 핀 것 같고요. 아니면 스승이 피지 말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열하일기에도 담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좀 예. 도움이 되니까 한번 좀 보시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는 이 독초는 연초는 이 연초는 네. 말렵 마렵에 마렵에 양쪽 절강 지방에서 널리 퍼졌습니다만 오히려 사람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취해서 거꾸러지게 만드니 천하의 독초입니다. 입을 채우고 배를 불리는 것도 아닌데 천하의 좋은 밭에서 좋은 곡식 키우듯 재배합니다. 부인들과 아이들도 즐겨 피워 맛있는 음식을 먹듯 하고 피우는 기분이 차 마시고 밥 먹는 것보다 좋다고 합니다. 선생도 이 담배를 잠옷 즐기시는지요? 나는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네, 결국 폈다는 얘기네요. 네, 이제 저 중국인의 말이고요. 앞에는 연암이 나도 담배 핀다. 그러니까 연암도 담배를 즐겨 폈다는 정보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 정보에 의하면은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저 말렵이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16세기 후반, 17세기 초에 이제 어떤 절강에서 널리 퍼졌다는 거를 알 수 있게 하고요. 예. 우리나라에서 담배가 처음 전래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광해군 연간에 이렇게 순식간에 퍼졌대요. 들어오자마자. 임진왜란 때 들어온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어떤 기록에는 그 성우사설의 경우에는 광해년 연간에 이렇게 이제 퍼졌다고 이렇게 얘기가 돼 있지만은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다른 이제 기록물에서는 그거를 읽어보면은 임진왜란 즈음에 전래된 것 같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전래는 일본에서 들어왔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어쨌든 간 요거는 그냥 읽지 말고요. 이것도 이제 열알기 이야기인데 여기 이제 정보가 나 있잖아요. 담배는 조선에서 나는 토종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일본으로부터 들어왔다 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그리고 뒤에 일본에서 왔기 때문에 남초라고 부른다. 이렇게 예. 이제 좀 하니까 중국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일본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원래는 서양의 배편으로 온 것입니다. 이게 네. 맞네요. 네, 그러니까 이 담배의 그 원산지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저기 뭐죠? 어디가 되는 거죠? 남아메리카. 그죠? 북아메리카로 뭐 들었던 것 그래요? 같아요. 그냥 뭐 아메리카로 합시다. 예,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전래가 돼서 유럽에서 일본으로, 그리고 예. 유럽에서 중국으로, 일본에서 조선으로, 조선에서 중국으로. 예, 중국으로 간 이유는 이것으로 밀무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제 영경의 어떤 그런 문학사적인 가치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예. 그 앞부분, 앞에 거 전반부를 읽어보시겠어요? 예, 담배를 피우는 것은 특별할 것이 없는 일상생활의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에 관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조차 제대로 아는 사람이 드물다. 네, 그래서 이제 내가 담배에 대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라고 돼 있죠. 예. 담배는 정말 특별할 것이 없는 가장 일상적인 거예요. 예. 근데 이것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이것에 대한 담배의 모든 것을 기록해 줄게. 이제 이런 건데,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기록 정신이라고 하는데요. 예.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일상적이고 평범한 거는 오히려 관심을 안 가져요. 맞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거를 뭔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보관하거나 기록을 안 하려고 해요. 흔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가장 내가 가까이에 접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더 모를 때가 있어요. 저게 저 사람이 저런 면모가 있었어? 그래서 일상적인 것에서 특별하게 만드는 사람이 그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예, 그런 시선이 정말 좀 필요하죠. 네, 예를 들어 앤디 워홀이라고 하는 팝아트 예술의 선구자. 이 사람이 그 미국에서 가장 흔한 통조림이 캠벨 스프의 토마토 통조림이에요. 우리나라 동원 참치 이런 거 상표 얘기해도 되죠? 예, 괜찮습니다. 동원 유튜브니까. 이것도 동원 샘물입니다. 그렇구나. 동원 참치 우리 그렇다고 이거 지금 협찬 받은 거 아닙니다. 네. 예. 그래서 가장 일상적인 거를 이렇게 32개를 그린 거예요. 이게 예술이라고 생각하세요? 동원 참치 캔을 갖다 32개를 그냥 그리는 거야. 이게 예술인가요? 아니 근데 그때는 예술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렇죠. 결국 앤디 워홀이 정말 유명해지고 이겼으니까 네. 그게 예술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앤디 워홀이 하고 싶었던 건
가장 일상적인 것도 예술가가 선택을 하면은 그것이 특별한 것이 된다, 예술이 된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일상의 철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흔하다고 해서 그거를 갖다가 대충 보지 말고 그 흔한 것들을 꼼꼼하게 관찰하려는 그게 이욕의 남다른 눈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또 한번 요것도 한번 앞부분만 읽어보실까요? 네. 200여 년의 역사 속에서 문자를 이용하여 담배를 기록한 책이 있을 법도 하건만 그런 것을 기록으로 남긴 저술가가 있다는 이야기를 아직 들은 바 없다. 담배가 보잘것없는 물건이고 흡연이 중요치 않은 일이라서 굳이 붓을 휘둘러 야단스럽게 저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일까? 네, 우리 거기까지 읽어보죠. 네, 그래서 200년에 있는데도 담배가 이렇게 성행하는데도 그거를 갖다 기록한 사람이 없다. 내가 그래서 저술하겠어. 이런 어떤 기록 정신의 이제 산물인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욕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미의식이 좀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범해 보이고 일상적인 것에 오히려 더 관심을 갖고 그걸 이제 미시적으로 이렇게 어떤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이욕의 남다른 관찰 정신, 그리고 영경이야말로 그야말로 이제 담배의 진짜 모든 것이라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고전 시대의 문화사, 또 풍습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오히려 이렇게 담배, 기호식품을 가지고 문화적으로 또 그거를 풍속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선을 이제 우리가 한번 좀 갖추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진짜로 시대를 확실히 앞서가신 분인 것 같은 게요. 네. 사실 지금 아까 커피랑 비교를 많이 하셨는데 커피가 어떻게 유래되었나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회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커피는 도대체 어떻게 왔는가, 뭐 와인은 어떻게 생겼는가 이런 기호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그때 사실 10년 전만 해도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를 막 이렇게 쓰신 분들이 많이 없으셨는데 요새 그런 것들이 트렌드가 됐듯이 이옥 선생이 진짜 엄청나게 시대를 많이 앞서가신 분인 것 같다. 그 시각이나 시선들이나 뭐 이렇게 기록하고자 하셨던 그런 정신들이 이제 좀 시대를 정말 많이 앞서가신 분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얼핏 또 말씀을 듣고 나니까 생각나는 게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SNS나 이런 거를 활용하시는 분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거, 가장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를 그거를 갖다가 오히려 미시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서 그거를 한번 이렇게 담아내 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다양한 문화적인 정보와 또 거기에 우리 새로 발견하는 진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이옥의 어떤 담배 문화사를 통해서 좀 우리가 평소에 일상적인 것을 새롭게 관찰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경처럼 글쓰기 연습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휴대폰 막 이래서 많이 써보는 거. 네. 그러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일상의 새로운 발견, 또 어떤 조선시대의 담배 문화사 같이 한번 엮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은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기로 할까요? 5강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